비다. 한 달이나 애타게 기다려온 비는 목말랐던 야생의 무생명들을 마음껏 적신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비는 자연이 내린 고난이다. 순식간에 쏟아진 폭우에 수제비 갈매기 어미는 알을 보듬으려 애써보지만 별 뾰족한 수는 없다. 폭우는 더욱 거세어진다. 수제비 갈매기 둥지는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말았다. 물바다가 따로 없다. 수제비 갈매기는 온전히 알을 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빗속에서 꿋꿋이 여름을 나는 한반도의 생명들에 관한 지난 5년간의 기록이다. 그들이 돌아왔다.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났던 수제비 갈매기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을 다시 찾았다. 지친 여독을 풀 겨를도 없이 온 메모새를 가다듬느라 분주하다. 곧 짝을 정하기 위한 집단 맞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긴 날개와 제비처럼 생긴 꼬리를 자랑하는 쇠제비 갈매기. 주로 강이나 해안, 하구 등 모래땅이나 자갈밭에서 번식하는데 이곳처럼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는 수심 1m 미만의 얕은 물이 필요하다. 신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사냥 실력을 마음껏 뽐내야 한다. 공중에서 정지비행하다가 물고기가 발견되면 날개를 고추 세우고 물속으로 돌진한다. 시와호는 여기저기 수컷들의 사냥 경연으로 요란하다. 싱싱한 선물을 마련해서 구애에 나서 보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이번엔 선물 공세에 성공. 물고기는 혼인서약의 징표다. 맞선을 통해 짝이 정해지면 산란에 나선다. 신혼 둥지는 조촐하다. 땅 바닥을 움푹하게 파서 자그마한 돌을 모아둔 게 전부다. 알은 눈에 띄지 않게 얼룩 무늬를 가졌다. 본격적인 알 품기에 나섰다. 하지만 확 트인 곳에서 번식하다 보니 비와 천적에게 취약하다. 맹금류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수제비 갈매기에게도 나름 비책이 있다. 바로 집단 방어. 천적이 나타나면 모든 일손을 놓고 일제히 퇴치 작전에 돌입한다. 뭉치는 전략은 꽤 효과적이다. 황조롱이는 이내 퇴각하고 만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알을 품는 동안에는 늘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 한 달째 비 한 방울 없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모내기한 노는 바짝 말랐다. 사상 최악의 가뭄이 이어진 2012년. 메마른 도시 가로수에 수관 주사를 놓는다. 이토록 비를 애타게 기다린 적이 있었을까? 눈을 뜨고 둘러봐도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구름 한 조각 없다. 어미는 그늘을 만들어 아래 열기를 식혀준다. 그러나 자신은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는다. 참다 못한 암컷 날아오르는데 알을 품느라 배가 고팠던 것일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멱을 감고 있다. 멱을 감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털에 묻은 물기로 더워진 알의 온도를 낮추고자 한 것이다. 관찰 결과 쇠제비 갈매기의 이러한 행동은 한낮에 수차례 반복됐다. 야생의 시계는 멈춤이 없다. 드디어 비가 대지와 알을 적신다. 이제 편안하게 품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비는 내리는가 싶더니 이내 그치고 말았다. 이제 어미는 할 일이 있다. 돌을 물어다 둥지 주변을 쌓는 것이다. 유비무환의 지혜는 야생에서도 꼭 필요하다. 작은 돌을 모아두면 큰 비라도 올 경우 알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쇠제비 갈매기가 둥지를 튼 이곳은 시화공단 매립공사장. (2008년부터) 여의도 면적 2배 크기의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매립공사를 하고 있다. 4대강 공사로 서식지를 잃고 방황하던 쇠제비 갈매기 300여 쌍이 이곳 공사장까지 찾아들었지만 수시로 오가는 트럭에 위험하기 짝이 없다. 오늘도 쇠제비 갈매기의 둥지 지키기는 이렇게 저물어 간다. 그러나 밤이 되어도 바뀌는 건 없다. 언제나 그랬듯 꼿꼿이 앉아 알을 품는다.
주변에 너구리나 삭 등 천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이 다녀간 아침. 자연은 이슬로 영롱한 예술품을 만들어냈다. 인근의 물총새가 사냥을 나왔다. 녀석도 수제비 갈매기처럼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졌다.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결과다. 먹잇감을 포착한 물총새. 이번엔 실패다. 예서 물러설 수 없는 일. 다시 한번 다이빙에 들어간다. 사냥 속도는 물총처럼 재빠르다. 초당 1000장을 찍는 초고속 촬영을 통해서만 제대로 볼 수 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팻에 기쳐 기절시킨 다음 통째로 삼킨다. 치와우 상류 동화천. 물총새는 물가 흙벼랑에 둥지털을 잡았다. 구멍을 들락거리는 것으로 보아 둥지를 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소가 번갈아가며 둥지를 판다. 수시로 몸에 묻은 흙을 씻어내는 것도 잊지 않는다. 물총새 부부는 사랑의 결실로 7개의 알을 낳았다. 굴은 비와 천적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번식 전략 중의 하나다. 물총새는 특이하게도 알 위를 빙그레 돌며 알을 굴린다. 6월 말, 풀잎은 촉촉한 비를 머금는다. 드디어 장마가 시작될 모양이다. 굴 속에 둥지를 튼 물총새 부부는 비가 내려도 걱정할 게 없다. 굴은 안전한 보호막이기 때문이다. 물총새 알은 흰색을 띠는데 어둠 속에서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미는 곧 깨어날 새끼를 위해 둥지도 가다듬어 놓는다. 근 2달 동안 내리지 않던 비, 보상이라도 해주듯 하염없이 쏟아댄다. 주변 하천은 이내 불어나 거센 물결을 이룬다. 보이는 건 모두 쓸어낼 기세다. 야생에서 위기는 늘 기회다. 중대 백로는
물고기 한 마리를 손쉽게 낚시했다. 불어난 물에 홍수 조절용 수문이 개방됐다. 흙탕물은 거침없이 아래쪽으로 내달린다. 물총새 둥지는 괜찮을까? 순식간에 둥지 주변을 덮친다. 노아의 방주가 따로 없다. 물총새는 바깥 상황을 알고 있을까? 하천물은 점점 더 불어났다. 도도한 자연의 힘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30분) 후, 이제 금방이라도 범람할 기세다. 최근의 장마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비를 국지적으로 쏟아댄다. 쇠제비 갈매기가 집단 둥지를 튼 시화 공사장. 불어난 물에 둥지는 물에 반쯤 잠기고 말았다. 알을 끌어당겨보지만 속수무책. 벌써 둥지를 삼켜놓고도 비는 그칠 줄 모른다. 연신 빗물을 털어보지만 소용없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일까? 갑작스런 물난리에 쇠제비 갈매기들은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이 녀석은 그래도 꿈쩍도 않는다. 이제 어디가 둥지인지 분간도 못할 지경이다. 물이 가슴팍까지 차올랐건만 어미는 물기만 털어낼 뿐 둥지를 지켜내고 있다. 몇 시간째 계속되자 공사장은 물바다로 변했다. 장대비에 비바람까지 몰아치는 상황. 이 세상에서 어미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여정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이 가족은 때 아닌 새끼까지 있어 더욱 고역이다. 새끼들은 바들바들 떨며 어미의 온기를 나눠달라고 난리다. 그나마 자갈밭으로 피신한 게 다행이다. 이런 날엔 제대로 품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온이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비는 야속하기만 하다. 알을 가까이 당겨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떠내려 가기라도 하는 날엔 큰일이다. 가까스로 알을 부여잡았다. 쇠제비 갈매기가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는 힘은 어미의 본능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일까? 끝을 모르게 쏟아붓던 비는 하루 만에 그쳤다. 비가 물러간 오후. 개미들은 물에 잠겼던 집 보수에 나선다. 장마철엔 이 일을 반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쇠제비 갈매기의 번식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둥지는 온데간데 없고 알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이뿐만 아니다. 예상외로 피해는 상당했다. 빗물에 쓸려 내려가고 깨어지고 제작진이 관찰하던 둥지. 알 2개만 그대로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다행이다. 어미는 둥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비에 맞서 알을 지켜낸 것이다. 물이 휩쓸고 간 물총새 둥지는 무사할까? 널브러진 쓰레기는 지난 폭우의 위력을 말해주고 있다. 시와오 지킴이 최종희 씨와 둥지 확인에 나섰다. 어미는 죽은 채 발견됐다. 진흙 속에 파묻힌 사체를 꺼내놓은 것이다. 물총새 어미는 알을 부화시켜보지도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죽어버렸어요. 이미 부패가 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이미 죽어버렸어요. 물속 사냥꾼 물총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걸까? 그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자 홍수를 막기 위해 가둬두었던 물을 방류했다. 감당하기 힘든 위력으로 물총새 하천을 강타했다. 영문도 모르던 물총새가 알아챘을 땐 이미 늦었다. 순간적으로 밀어닥친 엄청난 수압을 물총새 어미가 견디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습기를 머금은 구름은 찬 공기를 만나 비를 만든다. 물의 분자 H2O는 모여서 계곡과 강물을 이루고 마침내 대양을 형성한다. 그리고 수분은 다시 증발해 구름과
A과 B를 만든다. 그 과정에서 생명들은 물을 기반으로 탄생하고 생존한다. 대지에 내리는 비는 생명 그 자체다. 시와 MTB 공사장. 물에 잠겼던 알은 부화할 수 있을까? 알은 빗물 속에서 살아남아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 수컷들이 바빠졌다. 새끼는 제 덩치만한 물고기도 덥석 받아먹는다. 하루 정도 물에 잠겼던 알이 무사히 부화한 건 알의 과학적 방어 시스템 덕분이다. 알에는 석회질의 껍데기와 난막이 형성돼 있어 공기는 통과시키고 물의 침투는 막아준다. 줄탁 동기라 했던가. 밖에서는 어미가 성심껏 품어주고 안에서는 새끼가 부리 끝에 난치를 이용 알을 부지런히 깨야만 위대한 기적을 맞이할 수 있다. 집단 번식하는 탓에 수제비 갈매기의 부화는 둥지 곳곳에서 일제히 일어난다. 이 녀석은 알 껍데기 모자를 썼다. 가까스로 벗어던졌다. 부화 후 한두 시간이면 털이 완전히 마른다. 이제 시와호에선 수제비 갈매기들의 공중 고개가 시작된다. 사냥감을 찾아내기 위한 정지 비행. 먹잇감을 향한 다이빙. 그리고 낚아채고 올라오기. 시와호가 그리는 6월의 야생 풍경이다. 부화 초기에는 주로 수컷이 먹이를 물어다 나른다. 부화 후 몸이 마르면 새끼들은 둥지를 벗어나 돌 사이에 숨어 지낸다. 다시 황조롱이가 떴다. 위급한 상황. 경계음이 발동됐다. 일제히 날아오른다. 누가 먼저랄 것은 없다. 발견 즉시 집단 응징에 나서는 게 불문율이다. 습격자가 노리는 건 가장 약한 자, 바로 새끼다. 목표물이 정해졌다. 수제비 갈매기들도 황조롱이 방어에 나서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황조롱이에게도 먹여 살려야 하는 새끼가 있다. 수제비 갈매기의 집단 방어막은 뚫렸고 반면 황조롱이는 그 아성을 무너뜨린 날이다.
포식자와 피식자,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 생태계는 균형을 이뤄간다. 물 위의 사냥꾼 수제비 갈매기. 새로운 대를 잇기 위해 공동 사냥터에서 날갯짓을 멈추지 않는다. 오늘도 시와오는 수제비 갈매기의 물 첨벙 소리로 요란하다. 새끼는 몸이 마르면 둥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컷은 소리를 내 신호를 주고받는다. 암컷과 새끼의 화답을 듣고서 먹이를 건넨다. 공동 번식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서로 간의 생존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수컷들은 다른 암컷의 새끼를 공격하기도 한다. 새끼를 제거함으로써 암컷과 교미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다. 이때 어미가 나타났다. 즉각 침입 수컷을 쫓아낸다. 이 시기의 어미는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이 더 강하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어미는 빗속에서 애지중지 키워낸 새끼를 지켜냈다. 파주의 한 마을. 비가 오는 오후, 습한 걸 좋아하는 두꺼비가 나들이 나왔다. 헉이라도 진 것일까? 텃밭 가장자리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다. 지렁이도 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몸을 드러냈다. 두꺼비 앞에서 움직이는 건 표적감. 두꺼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시력이 나쁜 두꺼비는 움직이는 물체만 인식할 수 있다. 두꺼비는 민가 주변에서 벌레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 비가 오는 날은 누군가에겐 고역이다. 헛간 문에 벌집을 튼 쌍살벌.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빗발이 들이치면서 일종의 홍수가 난 것이다. 알과 애벌레를 지켜내기 위해선 물을 퍼내야만 한다. 퍼내도 퍼내도 끝이 없다. 이번엔 날갯짓도 동원한다. 선풍기
물기로 물기를 말려보자는 심산이다. 물기를 빨아내는 일,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비는 그치기는커녕 더욱 거세진다. 어린 애벌레를 지키기 위해선 그래도 물을 퍼내야만 한다. 비가 내려도 생명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 쌍살벌의 옆집. 딱새가 비를 피해 편재함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비 오는 날, 편재함은 딱새 새끼에게 최고의 요람이다. 어미는 배설물을 치워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새끼 치려고 모이를 집을 질지게요. 하나하나 집을 자꾸 물어다 놓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거 새끼 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이제 이쪽으로 들락날락 하지 않고 테이프로 감아줬죠. 감아주고선 우체국 아저씨한테 여기 새끼 치려고 그러니까 여기 당분간은 우체통에다 넣지 말고 위에다 얹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장마철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둥지를 선택한 건 딱새의 탁월한 생존 전략이다. 보리수가 있는 텃밭은 딱새의 주 먹이터. 딱새는 벌레 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농사에도 이롭다. 유난히 오래 지속되는 비. 할아버지가 내어준 편지함이 있어 딱새 가족은 무사히 장만하기를 하고 있다. 숲을 주름 잡는 맹금류에게도 장마는 이겨내야 하는 통과 의례다. 비가 쏟아지는 날엔 사냥은 힘들다. 하지만 붉은 배샘의 새끼들에겐 세상에서 제일 포근한 어미의 품이 있다. 야생의 제왕 수리부엉이도 체면 구기기는 마찬가지. 한반도의 새들은 장마 기간 동안 400~500mm에 달하는 비에 맞서 살아남는 자만이 진정한 야생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한 동네 뒷산. 여름에 번식하는 솔부엉이에게도 시련의 계절이다. 고목 구멍은 솔부엉이의 육아방. 새끼 3마리를 부화시켜 돌보고 있다. 비가 들지 않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야행성인 솔부엉이는
암컷이 새끼를 돌보는 동안 수컷은 사냥을 담당한다. 비가 내려도 그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 나방 한 마리가 포착되자 잽싸게 내리꽂는다. 비가 흩날리는 날엔 나방 사냥이 제격이다. 솔부엉이는 수리부엉이와 같은 다른 올빼미과 새들에 비해 빠른 비행 능력을 가졌다. 몸에 털이 적고 날렵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새끼는 부모새의 사랑으로 자란다. 그만큼 더 많은 먹이를 물어와야 한다. 이번엔 오색 딱따구리 한 마리를 사냥했다. 솔부엉이는 곤충 외에도 쥐, 소형 조류를 즐겨 잡는다. 새끼들은 풀벌레 닮은 소리를 내며 재촉한다. 하룻밤 수십 번 먹이를 가져온다. 그래도 손쉽게 사냥해오는 창거리는 나방이다. 조용하던 솔부엉이 숲이 요란해졌다. 새끼들에게 둥지를 나오라는 신호다. 어미는 지켜볼 뿐이다. 생체 시계에 맞춰 둥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쉽지만은 않다. 첫째는 용기를 내어본다. 드디어 둥지 떠나기에 성공했다. 한 달간의 둥지 생활을 마감하고 처음 마주하는 세상. 낯설지만 익히고 배워야 한다. 솔부엉이는 비를 이겨낸 경험으로 내년에도 다시 이곳 둥지를 찾을 것이다. 지루한 장마의 막바지. 참호의 흙벽 굴 속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다. 또 다른 물총새 둥지다. 5마리의 새끼들은 부화 후 3주로 거의 다 자랐다. 비로부터 지켜준 굴 덕택이다. 물총새 어미 아비는 눈코 뜰 새가 없다. 하루에 30-40번은 잠수해야 한다. 이 시기 새끼들의 먹성은 왕성하기 때문이다. 이번엔 큰 물고기를 잡아왔다. 한 입에 척척이다. 부화 후 한 달.
물총새 새끼들은 이제 하천에서 사냥을 연습하며 생존법을 터득한다. 제 부모의 다이빙 모습을 꼭 빼닮았다. 새끼들은 제 고향의 비린내를 잊지 않고 내년 4월이면 이곳 하천을 다시 찾을 것이다. 수제비 갈매기를 키워냈던 시화공단 공사장. 수제비 갈매기 새끼들도 다 자랐다. 사냥 실력이 제법이다. 아직 서툴기는 해도 제 부모처럼 물고기를 낚으며 시화호를 누빈다. 그러나 2년 후 매립공사가 끝나면 이들은 더 이상 돌아올 고향이 없다.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둥지를 지키는 쇠제비 갈매기를 어디서 다시 볼 수 있을까?